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만 34세 이하인 분들 가운데 계약 기간 동안 전일 근무가 가능한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력에 제한이 없고요. 지원서는 2월 28일 오후 3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경영지원 정규직 7급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고요. 고졸 채용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을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 제한이 없고요. 만 34세 이하인 분들 가운데 계약 기간 동안 전일 근무가 가능한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3월 4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모금과 배분을 담당할 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고요. 직무 관련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2부에서는요. JA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 4C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떤 걸 좀 알아볼까요? 네,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학년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취업 전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저는 요즘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취업 전문가들과 취업 멘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미래 인재 핵심 역량 4가지 4C를 갖춘 그런 인재가 되는 것인데, 4C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창의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에서 소개한 이러한 4가지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취업의 과정에 뛰어들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과 직장의 차이입니다. 네, 사실 직업과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하지 않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직업과 직장의 뜻을 먼저 사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장은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면요. 만약에 상업계열 특성화고 출신 학생이 회계 관련 일을 하게 된다면 직업은 회계사무원이 되는 거고요. 직장은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개인 회계사무소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업계열 학생이 용접을 전공해서 직장을 찾는다면 직업은 용접사인데 직장은 배를 만드는 조선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옆에 계신 조서연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직업이 아나운서시잖아요. 그렇죠. 직장은 저희 취업이 보인다를 제작하는 한국직업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직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직업이 중요할까요? 이게 예전에는 직업이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환경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저는 사실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역시 사회생활 경험자다운 그럼요. 노련한 답변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직업과 직장이 둘 다 중요하다. 네, 그럼요. 결국에는 직장 중요하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학생들은 직장보다는 직업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럴까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직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직업을 이제 정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직업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요즘 전공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업 같은 경우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직업군에 있어서 아나운서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네. 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내가 정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직업과 직장 선택의 가장 중요한 3요소, 직업 흥미, 직업 적성, 그리고 직업 가치관이 있는데 흥미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적성은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업 가치관은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한 개개인의 각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조소연 아나운서께서는 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택하셨을까요? 제가 이거 면접 때 이후로 몇 년 만에 말씀을 드린 오랜만이시죠?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동아리라고 하나요? 예, 요즘도 부서 활동으로 네. 그 방송부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당시에 아나운서라는 역할을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때 좀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계속해서 나중에 커서도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저는 지금까지 네 20년째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네요. 네. 그러시군요. 굉장히 자신의 진로를 잘 찾은 케이스가 아닌가 어릴 때 그런 찾은 생각이 케이스죠. 듭니다. 네. 예, 어쩌면 굉장히 그건 행운일 수도 있고요. 그럼요. 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흥미와 적성 그리고 가치관의 측면에서 한번 보면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 일에 흥미가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적성에도 맞으셨나 봐요. 사실 아나운서라는 자리는 모든 아이들, 학생들이 원하는, 초등학생들도요. 원하는 굉장히 선망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꿰찼다라고 하는 거는 흥미도 있으시고 적성에도 잘 맞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태생적으로 끌리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세상 모든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요. 세상 모든 걸 싫어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사실 진로 지도를 할 때 이 흥미라는 부분이 조금 가볍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낯설지만 네. 옛날 공자님 말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 네. 잘하시는군요. 뜻을 풀이를 좀 해드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여기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세 부류가 있다면 결국 최고는 즐기는 사람이라고 사람. 할 수 있겠죠. 네, TV에서 보면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왜냐하면 즐기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위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특성화고 학생들도 지금 처한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흥미나 취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자기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게 됨으로써 멋진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3요소. 먼저 직업 흥미를 좀 들어봤는데요. 다음이 이제 직업 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일에 흥미를 느껴도 이 일과 내가 맞지가 않으면 또 어려워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적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남들만큼 하지 못한다. 자괴감 들고 그렇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적응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건 내 적성에 딱이야. 이건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게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적성은 아직 안 해봤지만 잘 맞을 것 같은 소질이나 잠재력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도 명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자로 좀 풀이를 해보면 적자는 적합하다는 뜻이고요. 성은 성격, 성품이란 뜻이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스스로 있을 겁니다. 많이 시간, 노력 투입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 잘하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포기하고 강점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 적합한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습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을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보통 학생들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적성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나은 보상이 주어지는 직업, 적성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직업이나 직장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일은 굉장히 경쟁률도 높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요. 예.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면 우선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게 나한테 잘 맞는 일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적성에 잘 맞지는 않지만 사실 그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상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잘 견디고 참으면서 한번 열심히 적응해보자 이런 마인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성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곳에서 자리 잡는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직장 생활을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최대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울 때 어떠한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나의 이제 직업 흥미 또 직업 적성을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흥미와 적성을 알았다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제가 과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JA 코리아에서 하는 그 성공하는 경제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의 취업 목표를 찾아보는 순서가 있어서 방송을 보는 학생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취업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업 목표를 한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건 뭔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러한 욕구에 비춰서 어떤 목표가 떠오르는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취업 목표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한번 종이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4단계로 그 목표를 위한 확실한 동기가 나에게 있는지, 5단계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가지 단계라고 하셨는데 그럼 각각의 좀 어떤 취업 목표를 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좀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이것도 아직까지 진로를 잘 결정을 못 하신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상담을 했던 사례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작년 서울 지역 모 상업고등학교에서 2학년 여학생과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학생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투자 분석가라고도 하죠. 네, 이 애널리스트가 되는 게 간절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던 5단계를 가지고 적용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학생의 취업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투자 분석가, 애널리스트라고 답을 했고요. 이 학생은 애널리스트가 뭘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회사나 고객들에게 금융 및 투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저는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학생은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숫자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분석적 사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신문도 매일 열심히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애널리스트는 수학적 마인드 그리고 거시경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판단력과 분석력 그리고 역동적인 증권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균형 감각도 갖춰야 되는 매우 힘든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에게 다음으로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그 직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에 꼭 가야 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사정상 대학보다는 먼저 취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자격, 능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의 전공은 경제나 경영, 회계, 금융, 통계 이런 것들이 적합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처한 어려움이 대학보다는 취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제도,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직업 목표를 세울 때 흥미, 적성까지 고려를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업 가치관이죠? 네.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면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한다면 돈, 명예, 자율성, 창의성, 일하는 장소, 일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좀 더 좋아하고 어떤 걸 조금 더 중시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대한 취향 같은 걸로 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업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이 성우한 직장이나 직업이 무엇인지 저희가 확인하는 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제이코리아의 샤이닝 퓨처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된 교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학교의 현장에서는 카드를 학생들한테 이 가치관에 대한 카드를 나눠줘서 선택을 하는 그런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카드에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네.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실내에서 일하는 직업인지 또는 아니면 실외에서 일하는 직업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 기업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지 네.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아니면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지 도시에서 또는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서 아니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사가 자세하게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가 좀 자율적으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 좋을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2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23가지나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직업, 직장 네. 환경이 있다는 것을 저도 새삼 느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선호를 선택하게 되면 게임의 다음 단계로 저희가 피라미드형으로 된 카드를 다시 하나 나눠주는데 그 카드에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 가치관 여러 가지를 순서대로 늘어놓으면서 마지막으로 발표까지 해보는 그런 단계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게임을 이제 청소년들이나 직업을 좀 탐구하는 분들이 좀 해봤을 때 많이들 좀 본인의 어떤 직업에 대한 그림 같은 걸 좀 그려내시나요? 네, 학생들이 이 게임,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나 직업이 가지는 어떤 보수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평판 이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자신의 취향만을 좀 들여다보게 되니까 네.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3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 그 발표만 딱 들어보면은
저는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는 딱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요즘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직업의 보수나 요즘엔 안정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간혹 아주 특별하게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 또는 뭐 어떤 회사의 간섭보다는 자율적인 어떤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좀 특별한 학생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기준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 그걸 바탕으로 선택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도 후회 없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카드로 하는 게임 같은 참 재밌네요. 약간 이상형 월드컵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샤이닝 퓨처 프로그램 물론 뭐 프로그램 전체 중에 이것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좀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시라는 그런 취업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거를 잘 드러내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취업에서 꼭 필요한 요소,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조금 경험 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 상반기부터는 학생들이 실제로 여러 취업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여러 취업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자신의 이력서를 보여드리고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리고 모의 면접도 진행하면서 조금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더 잘 맞는 직장, 직업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실 입학과 동시에 이제 본인의 직업과 직장까지도 좀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취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제 직업, 제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취업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면접관님들도 접할 기회가 좀 있는데 이분들이 대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학생들이 너무 똑같아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뭐 학교 생활이 똑같으니까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력서도 너무 비슷하고 자기소개서도 비슷하고 심지어 면접 때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도 너무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학생들 제대로 골라내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배운 직업 흥미, 적성, 가치관 수업을 해보면 똑같은 학생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원칙에 갇혀서 조금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모두가 저마다 다른 점, 여러분의 반짝반짝한 모습, 그런 특별함을 찾아서 보여주신다면 성공적인 취업, 성공적인 직장 생활 제가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JA 코리아 송현섭 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